정책 자금으로 정말 사업을 할 것이냐, 돈을 벌 것이냐? 저는 사실 정책 자금으로 사업을 하기 전에 이용해 보기도 전에 먼저 정책 자금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봤습니다. 단언컨대 정책 자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정책 자금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전 난이도는 더 쉬울 거라고 봅니다. 네, 사업에 명확한 아이템이 있지 않는 이상.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제가 뭐 썸네일 했듯이 정책 자금으로 1억을 버는 게 가능하다고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칙은요, 최대한 많은 사람을 최대한 적은 시간을 들여서 정책 자금을 대신 신청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고민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뭐 마케팅과 영업 능력부터 기르시고, 일단 많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꼬셔서 나하고 계약을 해서 정책 자금을 성장시키면은 수수료를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정책 자금을 하는 분들 중에서 진짜 뭐 실력이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실행력 좋고 다른 영업이나 마케팅을 많이 해봤던 분이 와서 정책 자금을 잘 하고 그걸 통해서 큰 돈을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100명한테 마케팅해서 그중에 20명 고객 만들고, 그러니까 100명 고객 만들어서 그 중에서 20명 성공시키고, 성공률이 보통 그 정도 되니까, 그리고 20명한테 인당 뭐 500이라고 치면은 그렇게 받잖아요. 그럼 한 달에 1억을 버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왜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요, 원래 정책 자금이란 거는 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도 본인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무슨 알게 되는 무슨 정보가 대단한 게 있냐? 아니에요. 뭐 기업마당이나 아니면 각 정책 금융기관 사이트 가서 보시면은 다 공지가 나와 있고 똑같이 보는 것이거든요. 다만 그것만 한마디로 검색에 대한 노력만 하면 되죠. 그런데 단지 이걸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정책 자금 신청을 많이 해봤다는 경험이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냥 한마디로 이것저것을 용기 있게 시도해보는 거, 그거 하나의 차이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왜 맡기냐? 결국은 이 말입니다. 불안을 이용한 산업이 돈이 된다. 예. 불안을 이용해야지 돈이 쉽게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대표님이 직접 하다가 한번 실패하면요, 앞으로 다시 정책자금 받기 쉽지 않다고. 예. 그리고 우리 회사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하면 불안하고 누군가 해주면은 훨씬 더 확률도 높고 그리고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한테 맡겼어요. 그런데 수수료를 5에서 10% 정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게는 40%까지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람이 너무 돈만 밝히는 사람 같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너무 불안하고 간절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계약을 하고 일을 맡겼는데, 솔직히 그 사람 어떻게 보면 브로커나 컨설턴트 그 본인도 자기가 뭐 영업을 위해서 계약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고 제일 잘한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도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불안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불안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맡긴 대표님도 불안해하고, 사실 이렇게 또 서로 불안해하고 있고 못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불안을 매개로 만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막상 자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대표님들도 알게 돼. 나중에 내가 혼자 해도 됐을 거였는데 저 사람이 별로 해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전문성도 없어 보이고 진짜로 그냥 클릭 한두 번 해가지고 깔딱 하는 건데, 사실 내가 내 사업에 대해서 애정 어린 것처럼 뭐 사업 계획서조차도 대표님이 작성하는 게 훨씬 더 나은데 그 사람이 작성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업이 붙었다고 하는데,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절대로 그게 그러니까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사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도 그 사람을 못 믿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서로 불안으로 시작됐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오래 가기도 힘들어져요. 예. 그래서 결국 불안으로 인한 감정적인 관계 형성이 일시적인 거고 길게 가지 못하죠.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돈을 쉽게 버는 방식이 있고, 아니다 지금 돈을 지금 빨리 못 벌어도 더 느리게라도 천천히 이거를 성장시키는, 아주 제 신뢰를 확장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제가 한 4년 전부터 이렇게 신뢰를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했고, 지금도 그 방식을 어떻게 더 잘 정착시켜서 더 크게 회사할 때 도움이 줄 수 있을까, 기업과도 신뢰를 형성하면서 솔직히 다 공유하면서 어떻게 다 오래 갈 수 있을까가 제가 지금도 고민하는 바입니다. 일단은 돈을 우리가 다 빠르고 쉽게 버는 건 누구나 좋아하죠. 근데 제가 그 방식을 취하잖아요. 그 대표님들과 오랫동안 신뢰를 형성하면서 가면서 얻을 수 있는 더 큰 경험 자산이 있단 말이죠. 제가 더 많은 것을 해볼 수가 있고 그걸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을 해온 것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돈을 쉽게 버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포기하지는 됐지만 지금까지는 후회는 없고요. 반대로 그렇게 포기했기 때문에 더
대표님들과 스트레스 없이 신뢰해 가면서 일을 할 수 있고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저도 일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약간 어떻게 풍자적인 내용이었지만 결국 정책자금 그 브로커나 아니면은 컨설팅을 하실 때 맡으실 때 단순한 불안 감정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막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된다. 예, 그것보다는 스스로 내가 알아본 가운데 정말 내가 그 시간과 에너지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브로커나 정책자금 컨설팅 알아보면 모를까? 어떻게 그 이상으로 뭔가 내가 불안심이 때문에 믿고 맡기는 어떤 내 주체성을 맡기면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내용을 작성해 봤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정책자금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사업을 하신 대표님들이 훨씬 더 돈을 잘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사 팀장이었습니다.